안녕하십니까, 김대경입니다. 오늘 뭐 이미 여러분들도 다 뉴스를 통해서 접하셨겠지만 아프가니스탄이 탈레반에게 의해서 함락이 됐습니다. 이제 정말 아프가니스탄이 어떻게 될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걱정과 우려, 그리고 한반도에서 어떤 영향이 또 끼치게 될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많은 관심을 갖고 지금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다큐멘터리 감독의 입장에서 이번 아프가니스탄의 함락, 아프가니스탄의 갑작스러운 몰락과 패망이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 한번 좀 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국에서 나온 굉장히 흥미로운 기사가 하나 있는데요. 공식적인 항구시보, 중국 정부의 기관지인 항구시보의 입장은 아니지만 항구시보의 편집인이 그 중국의 웨이보를 통해서 알린 그 논평 하나가 굉장히 눈길을 끌어서 지금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가 올린 글이 이렇습니다. 어젠 사이공, 오늘은 카불, 그리고 내일은 타이페이. 그러니까 말 그대로 미국의 영향력이 결국 오래가지 못하고 미국이 아무리 지역에서의 패권을 장악하려고 노력을 해도 결국 그것은 실패로 끝일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조롱조의 논평이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뭐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겠지만 1970년대 베트남이 몰락을 하면서 베트남이 월남이 패망을 하면서 갑작스럽게 많은 사람들이 그 헬기로 탈출을 하고 보트 필플로 베트남을 탈출하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들이 잘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기억을 갖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어제 그 카불에서 벌어졌던 공항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비행기에 올라타려고 하고 또 심지어 비행기가 이미 이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비행기에 밖에 매달려 있던 사람들이 떨어져서 사망하는 어떤 그런 일들을 보면서 정말 아비규환의 그런 도시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고요. 이 황구시보 편집인의 이 논평은 사실은 타이페이에 맞춰져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미 홍콩을 비롯해 갖고 중국이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그 하나의 중국 정책, 그 통일 정책 속에서 이제 사실상 중국 공산당의 입장에서는 타이페이로 화살의 초점이 지금 맞춰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황구시보 편집인의 이 웨이보 논평은 사실 좀 섬뜩한 부분이 있는 그런 논평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앞으로 그 동북아시아에서 그 타이페이를 중심으로 한 미국의 여러 가지 동북아시아 전략이 결코 미국의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경고이고, 또 그만큼 중국이 이 타이페이를 점령하는 것이 단순히 어떤 선언적인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굉장히 구체적이고 뚜렷한 목표를 지닌 전략적 어떤 행위라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내용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2027년까지 중국 공산당은 이 타이페이를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간에 뭐 무력을 통해서라도 통일시키겠다라는 어떤 그런 그 목표를 세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탈레반이 지배했던 그런 굉장히 극단적인 이슬람 극단주의, 그리고 여성의 인권을 마치 진짜 헌신짝처럼 생각하는 그런 탈레반 정부에 맞서서 사실은 그동안 미군의 보호에 의해서 지탱이 되었긴 했지만 20년 동안 이 아프가니스탄의 민주화가 굉장히 많이 발전해왔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갑작스러운 이런 아프가니스탄의 몰락은 정말 이 북한과 같이 적대적인 세력과 대립하고 있는 한반도의 대한민국 국민들이라면은 한 번쯤 우리를 다시 되돌아보게 만드는 그러한 굉장히 큰 사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아프가니스탄의 패망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으로 다가오는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교훈으로 얻어야 되는지를 한번 좀 진지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지난 20년 동안 있었던 그 변화들에 대해서 결코 우리가 간과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탈레반 정권이 정권을 장악하면서 가장 직접적으로 지금 그 큰 피해를 입게 될 사람들이 바로 이 여성들이라는 거죠.
아이들과 여성들이 가장 일차적으로 큰 피해를 받게 될 거라고 지금 보는데요. 실제로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요. 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지난 20년 동안 가장 크게 변한 것이 바로 이 여성 인권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여성 인권이 가장 개선이 됐는데 BBC가 보도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아프가니스탄의 여자 중학생 수가 350명으로 전체 중학생 수의 한 40% 정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탈레반 치하에서는 그러니까 1999년이죠. 아프간 전체에서 여중생이 단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시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아주 정말 극단적인 이 탈레반의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교육 정책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어린 여학생들이 교육의 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교육의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었다는 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아프가니스탄의 그 대학생들의 3분의 1 정도를 또 여성이 또 차지하고 있을 만큼 여성 인권이 굉장히 증가했다는 점이죠. 또 성인 여성 중에 5분의 1이 직장을 갖고 있었다는 점.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경제력을 갖고 있다 보니까 아프가니스탄 내에서 여성의 인권이라든가 지위가 향상된 것도 사실이죠. 사실 이것은 인권과 기본권적인 자유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사회가 발전하는 지극히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은 이런 아주 단순하고 기본적인 것들도 탈레반 정권 하에서는 용납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이제 탈레반이 새롭게 정권을 장악하면서 그동안 힘겹게 싸웠던 이 아프가니스탄 내에서의 여성의 인권, 여성의 교육 부분이라든가 교육의 권리, 직장 내에서 여성이 직업을 얻을 수 있는 어떤 이러한 기본적인 권리들이 다 다시 옛날처럼 원점으로 돌아갈 것 같다라는 그런 보도들도 지금 굉장히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지난 4월 달에 아프가니스탄의 한 시골 마을에서 한 여성이 젊은 남성과 전화통화를 했다는 이유로 그 당시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던 탈레반군의 그 재판에 넘겨져서 결국 40대 공개 채찍형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성이 단지 남성과 통화를 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공개 채찍형을 받고 그 여성으로서는 받을 수 없는 수모를 받고 인권의 침해를 받았다는 점, 그리고 또 심지어는 해당 여성과 통화한 남성은 탈레반 교도소에 수감이 될 정도로 우리 입장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반인권적이고 반자유적인 어떤 그런 행위들이 계속해서 지금 행해왔던 것들이 사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의 아프가니스탄 카불 함락과 관련해서 나온 그 여러 가지 기사들 중에서 워싱턴 포스트의 칼럼니스트인 마크 티센 씨가 쓴 이 글도 굉장히 지금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데요. 만약 한국이 지금 이 아프가니스탄처럼 지속적인 공격을 받는 상황이었다면 미국의 도움 없이는 금세 붕괴됐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서 지금 이제 굉장히 좀 논란의 어떤 그 중심에 지금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제 이 워싱턴 포스트의 칼럼니스트의 의도는 그만큼 이제 미군의 지역에서의 역할이 주한 미군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좀 강조하고 싶어서 한 말이었던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결국은 아프가니스탄의 몰락이 한반도에도 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 섞인 목소리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주목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그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모든 역사적 사건들은 단지 어떤 한순간에 일어나기보다도 어떤 점진적으로 내재화된 갈등들이 어느 한순간 증폭이 되면서 역사적 사건으로 표출되는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중요한 거는 역사적 사건이 표출되기 이전에 과연 어떠한 갈등들이 그 지역과 사회에 내재화되고 있는가, 그것을 사실 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더더욱 국가 안보와 관련해서는 지역의 안보, 그 국가의 안보와 국가의 안정을 위해서는 사실상 그 무엇보다도 안전한 길을 선택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과연 동맹의 역할, 동맹의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어떤 그런 계기도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리 지금 대한민국의 국방력이 많이 예전과 달리 높아졌다고 하지만 사실상 전쟁이나 전투에 있어서 그 승패를 가르는 것은 결국은 무기나 단순한 어떤 전술이 아니라
저는 사람의 의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보면서도 저는 여실히 그 점을 이번에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오늘 그것이 제가 여러분들께 이 말씀을 드리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1970년대 월남이 폐명할 때도 월남의 전력이 그 월맹에 비해서 결코 그렇게 약하지 않았었거든요. 공군력만 놓고 봤을 때는 사실상 3, 4위를 할 정도로 미군으로부터 굉장히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고, 결코 당시 베트콩이라든가 월맹군에게 뒤지지 않을 정도로 그 당시 월남군의 군사력이 결국 약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무기를 사용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한은 사실은 결코 나라를 제대로 지켜낼 수 없는 것이죠. 이번에 아프가니스탄 사태도 보면서 여러 가지 기사를 검색하면서 제가 확인한 것이, 결국 미국 입장에서는 전술적으로 100조 이상의 비용이 들어갈 정도로 20년 동안 굉장히 물량이라든가 수많은 인명피해를 감수하면서 아프가니스탄이 민주화되고 아프가니스탄이 정상화되기까지 굉장히 공을 들였던 것이 사실인 것 같은데요. 어느 한순간 그 여러 가지 노력들이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다는 생각이 들게끔 만든 것은 결국은 아프가니스탄 국민들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무기를 빼돌리거나 또 지원금을 받는데 인원수를 조작해갖고 터무니없이 많은 유령 장부를 작성해서 그 자금을 해외로 빼돌리고 그 자금을 자신들이 착복하거나, 뭐 말 그대로 부패한 그 관료들의 어떤 여러 가지 행태들이 그동안 많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사실상 이미 지금 이 아프가니스탄 사태는 2000년대 초반부터 예견이 됐던 것이고요. 트럼프 행정부 때 이미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을 철수하겠다라는 그런 그 결정이 내려진 상태였기 때문에, 그 사이에라도 아프가니스탄의 정부군이 좀 더 그 힘을 키우고 또 아프가니스탄 국민들이 좀 더 단합된 힘으로 이 탈레반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내겠다는 의지가 있었다면은 지금과 같이 이렇게 불과 며칠 만에 국가의 수도가 함락되는 그런 수모는 아마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술적으로 아프가니스탄의 정부군이 선택한 가장 큰 잘못 중에 하나는, 물론 그것이 아프가니스탄 정부군만의 잘못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미군과 아프가니스탄의 정부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에 대응해서 벌인 여러 가지 전술적인 선택들이 굉장히 좀 잘못된 부분들이 몇 가지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보는데요. 그 중에서 너무 과도하게 전선을 넓게 펼치면서 실질적으로 이 자생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탈레반의 이 게릴라 전술에 신속하게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었다는 점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전선이 넓어지다 보니까 결국은 보급로를 확보하는 것도 쉽지 않았고, 그런 측면에서 전생 물자라든가 또 식량 같은 것들을 갖다가 지역의 산지에 있는 그 정부군에게 전달하는 데 있어서도 공군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아프가니스탄이 굉장히 산악지대고 도로 설정도 좋지 않다 보니까 이 육로를 통해서 물자를 운송하는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 아프가니스탄 공군이 결국은 괴멸되면서 아프가니스탄 전국의 산지에 있던 정부군들이 제대로 힘 한번 쓰지 못하고 그대로 다 무기를 버리고 투항하거나 괴멸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결국은 이 아프가니스탄의 공군력의 갑작스러운 와해가 단순히 어떤 전술상의 어떤 무기 체계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전력상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의지의 문제였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흥미로운 것은 한 가지, 이건 우리하고도 관련되는데요. 당시 탈레반이 굉장히 공포 정치를 굉장히 집행했다는 것이죠. 굉장히 공포스러운 어떤 만행들을 감행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공포라는 것이 인간의 심리에 있어서 가장 근원적인 부분을 건드리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자극하고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인간이 자신의 정상적인 사고와 행동을 할 수 없게끔 만드는 가장 근원적인 인간을 무력화시키는 요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바로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 정부군과 교전을 하면서 이 공포 정치를 굉장히 지속적으로 강도 높게 진행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뭐 아프가니스탄 정부군의 이 헬리콥터 조종사라든가 이 비행사들을 집중적으로 테러를 일삼는다든가, 가족들을 인질로 삼아갖고 살해 위협을 하거나 실제로 가족들을 살해하는 사건들도 굉장히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술적으로 이런 공포 정치에 많은 아프가니스탄 국민들이 자포자기 심정으로
무기를 놓고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할 만큼 어떤 무력해진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결국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보면서 가장 중요한 교훈과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배워야 될 부분은 결국은 국가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전력은 바로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국민의 의지가 없이 결코 국가는 성립될 수 없고 국토는 보호될 수 없다는 것. 아무리 외부의 지원과 협력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지켜낼 수 있는 최종적인 보루는 국민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이번에 깨닫게 되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국민들의 의식을 올바로 만들어내고 하나로 만들어내기 위해서라도 이 정치 지도자들이 자기 역할들을 올바르게 해내는 것이야말로 더없이 중요한 시점이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앞으로 선거도 남아 있는데요. 이 큰 선거가, 대선이라는 큰 선거를 앞두고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대한민국 국민들을 하나로 모으고 여러 가지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이라던가 또 중국과의 어떤 대립, 갈등, 이런 것들 속에서 대한민국을 올바로 지켜내고 대한민국의 번영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정치 지도자를 뽑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번에 다시 한번 새삼 절실하게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과연 무엇을 아프가니스탄 사태가 교훈으로 남겼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정말 이걸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min. Dolar kaydan